죄송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CBMC 회원이 되면 누구나 다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코스가 이제 비전 스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BMC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또 비전을 이해하는 비전 스쿨. 비전 스쿨이 지금 이제 127기까지 이제 수료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비전 스쿨 기수로 따지면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시조세입니다. 시조세. 무려 57기 그 수료하신 분들인데 아직까지도 동기회를 너무나도 멋지게 운영하고 계신 동기회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시오. 네, 반갑습니다. 무려 15년간 이 동기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네. 자기 소개하고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온거울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비전스쿨 57기 현재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부지회의 안흥국 대표의 아내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광주 특별시 이번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회 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비전스쿨 64기 수료했지만은 이게 그 동기회가 모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끝나면은. 근데 15년간을 이렇게 이어오셨는데 처음 비전스쿨에서 만났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비전 57기를 만났을 때는 2011년도 1월이었습니다. 가평 그린필 하우스였었는데요. 어떤 분을 만날지, 무엇을 배울지, 그리고 비전스쿨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습니다. 근데 가니까 정말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대표님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조별 나눔을 하는데 대표님들이 어찌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그 주제에 맡겨 간단하고 간결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눔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저희 비전스쿨 57기는 대표님들 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비전 57기를 만남을 통해서 저를 다시 세워나가고 그러기를 원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그 비전스쿨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약을 먹거나 성형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성형 전, 성형 후, 복용 전, 복용 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스쿨도 비전스쿨 다녀오기 전, 비전스쿨 다녀온 후 크게 달라진 점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15년 되도록 이렇게 기수가 한 대로 이렇게 어울려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던 그런 비결이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스쿨은 단순히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나의 믿음의 행보가 달라진 거죠. 그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동안까지 저는 내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으로 하면 된 걸로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섬김과 드림과 나눔으로 바꿔졌습니다. 아침에 제가 직장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이 계획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내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비전스쿨을 수료하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가 바라보고 주님이 측은히 여기는 곳에 내가 측은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라고 바뀌어진 거죠.
모든 분들이 다 그러겠습니다만 비전스쿨을 통해서 우리가 CBMC맨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저희 57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3년 동안 혹은 6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고 나서도 동창회를 이루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2박 3일에 비전스쿨을 하고 동창회가 만들어져서 그것도 1년에 4번씩이나 모여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1년에 4번씩이나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15년 동안이나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그 SBS 방송 프로그램에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뻔한 그런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57기 안에는 그 인적 구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57기에 처음부터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정영숙 목사님께서 어떻게 목회자의 신분으로 비전스쿨을 하셔서 저희들이 1년에 이제 전국 방방곳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모임을 가질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 목사님께서 지도 목사님의 역할을 그렇게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대학 교수의 신분으로 재직을 하면서도 이 캄보디아 같은 곳에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하시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가서 그 현장의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또 지난해 강사로도 참여를 하셨던 일본 동경의 오영석 회장님 같은 분은 그 동경에서 처가방이라는 그 식품 업체 그 사업을 아주 잘 경영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모습들을 저희 동기들이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면서 많이 배움이 되고 고무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분들의 그런 모범적인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제공을 해주었고, 또 이제 우리 특히나 우리 박철웅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비전스쿨 57기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애를 쓰셨어요. 이런 분의 노고가 없었으면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 있었더라도 저희 57기가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부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창피들. 별 말씀을. 네, 하여튼 공동체의 발전을 보면 항상 그걸 헌신하시는 분이 있기 마련인데, 57기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신 걸 보니까 잘 되는 그 비결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비전스쿨이라는 게 뭐 1박 2일, 예전에 2박 3일이었다 1박 2일로 줄었는데, 가리키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정체성하고 이제 삶의 기업의 비전을 수립하는 건데, 이 비전스쿨을 통해서 세워나간 그런 비전들이 실제 사업장에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한번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지구상에 대기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층권이 있고, 우주권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혜는 비교한다면 대기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오늘 연합회 회장님들 다 올라오셨는데 성층권 연합회 회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우주권은 우리 중앙에도 있지만 우리 CBMC 57기 비전스쿨이 그러한 우주권의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 57기 비전스쿨을 우리 방금 우리 김종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57기 비전스쿨은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방금 보니까 무대 앞에 보니까 일본에서 오신 57기 오영석 회장님 부부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오영석 회장님. 자, 같이 사모님도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김종규 회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일본에서 처가방 오픈한다 그래서 비전스쿨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전부 다 일본에까지 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획기도 해주실 때. 그래서 우리 오영선 회장님께서 일본에서 처가방 오픈한다. 그래서 우리 비전스쿨 연락 주시면 우리가 전부 다 갔습니다. 가서 또 이렇게 서로 잘 되돌릴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캄보디아에 의료 선교하시는 또 우리 또 회원님도 계세요. 그럼 캄보디아에서 와서 또 기도해 달라. 그럼 전부 다 우리 57기가 한 번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종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오늘 이 한국대에 온 것이 우리 57기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57기가 잘 된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1년에 4번 모입니다. 1년에 4번. 3, 6, 9, 12 이렇게. 그래서 한국대회 때 이때 또 한 번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 우리 한국대회 모일 때 이렇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하고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이러듯이 우리 비전스쿨 동창회 모임을 한다. 그럼 전부 다 기뻐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지회는 지회대로 기쁨이 있고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기쁨이 있지만 우리 57기는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광주, 제주도 이렇게 소여 모여서 이렇게 서로 기쁨도 나누고 또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함께 찾아가서 또 기도해주고 우리는 영적인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있다 보니까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 맺어주신 비전스쿨 57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릴터가 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인데요. 골프 치시는 대표님들 혹시 계시면 인천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에 혹시 가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쪽에 있는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인데요.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거기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순하고 그리고 천진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학교장님이 관리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서 굉장히 엄격하고 각이지고 그리고 대화가 단절되고 자기 일에만 충성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학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안부를 물어보는 사이가 됐었고요. 저는 주님께 무엇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그 교문에 나가서 등교 맞이하는 그런 자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자원해서 봉사를 했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 일찍 출근해서 학교의 교문에 서서 떼약볕이던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비바람 피던 간에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등을 토닥거려주고 안아주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들 아시죠? 요즘 아이들 먼저 인사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먼저 인사를 하면 그제서야 받았는데 이제 점차 친숙해지면서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기 싫은 아이들도 꽤 많았어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넌 들어가 그러면 저 싫어 그러면서 거기서 막 울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을 교실까지 데려다 주는 일. 한 번은 아빠 손에 이끌려갖고 울지 않는다고 울고 막 버둥거리는 아이를 손을 잡고 아빠 그냥 가세요. 제가 얘를 교실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선 교실로 올라가는 도중에 저쪽 창문에서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복도에.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남자아이였었는데 그 애가 2학년이었거든요. 그 애를 바라보면서 와 이쁘지 않니? 그랬더니 이쁘대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다. 너가 햅쌀이야. 너가 사랑이야. 그리고 매일매일 봐도 너는 예쁜 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가만 껌뻑껌뻑 바라보더니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그 애를 봤을 때도 너는 햇살이야. 너는 매일 봐도 이쁜 너야. 이게 사실은 찬송가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봐도 햇살아 왔니? 어서 와. 이렇게 돼서 그 애는 나중에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가 아니고 스스로 교실에 들어가는 아이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담임교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학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보건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보건 선생님, 옛날에 양호 선생님이었었는데요. 저희 보건실에 오는 아이들이 다쳐서 오는 아이들도 꽤 있지만 머리와 배가 아프다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 중에서는 마음이 아픈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용한 데로 데려가서 많이 힘들구나, 힘들지, 그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보다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애들이 있고요. 그냥 입 꾹 다물고 아래만 쳐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많이 힘들면 선생님께 얘기해. 선생님이 다 들어줄게. 그렇게 말하면 말 안 해요. 그러면 저는 그래 얘기 안 해도 돼. 하지만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면 선생님한테 찾아와. 선생님이 얘기 들어줄게. 그렇게 말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그 애들을 나중에 말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또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될까? 그래서 허락이 되면은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선생님 저 공황장애예요라고 말을 하는 애들을 그 애를 하나님한테 알려주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일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한테 일터 선교사로 보낸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날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부터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대화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저도 그동안에 몰랐던 우리 김정희 사모님의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많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비전스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더 확고히 갖는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돼서 우리 선생님 한 분을 통해서 학교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에서 마트를 하고 있는데 그냥 평범한 동네 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비전스쿨을 수료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고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분명한 그 목표의식을 갖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었는군이 저희 마트에 한 25명 정도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저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마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내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너무 많이 부족하지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제가 헤아려 보니까 그 중에 9명은 저희와 함께 근무를 한 근속 연수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7명 정도는 10년이 또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 비전스쿨을 통해서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다가 내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지 저는 우리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기에 이렇게 방향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조금은 행복하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그냥 뭐 마트가 얼마나 좋은 직장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오는 그런 과정들이 이 비전스쿨이 저에게 큰 그 가르침을 준 것들이 어떤 그런 자양분이 돼서 그런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가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전스쿨의 목표가 사실 일터에 비전을 세우는 건데 이 비전이 잘 수립되어서 각 일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흐뭇합니다. 반면에 또 아까 그 이건호 목사님 뭐 말씀 주셨지만 포브스 100대 기업도 평균 3.3의 실패를 경험한다 그러는데 이 57기 그 동기들 중에서도 또 어려움에 빠진 그런 동기들도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동기들 중에 또 57기의 어떤 단합과 기도와 격려로 또 회생하고 다시 살아난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업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연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57기 또 회원님 중에 또 그런 분도 지금 현재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57기 동창회 모임 한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도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또 우리 먼저 선배된 우리 또 사업가님께서 먼저 조언도 좀 해주고 이렇게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우리 지회도 있고 연합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지만 57기는 전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또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라고 또 조언도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님 중에 몇 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요. 후배 이제 아직 그 비전스쿨을 수료하지 않으신 이제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듣기 전에 57기에서 그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다 같이 보고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네, 아주 뭐 영상을 보니까 너무 활발하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비전스쿨이요 127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배님들께서 그 후배 기수들에게 그리고 또 아직 비전스쿨을 수료하지 않은 우리 회원들에게 비전스쿨 꼭 참여해야 된다. 동창회는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 격려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스쿨은 우리 CBMC 맨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또 가야 할 길에 대한 씨앗을 심어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스쿨을 꼭 이수를 해야 되고 또 비전스쿨을 이수를 하신 분들은 그 심겨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스쿨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신실한 것을 배우는 곳이 비전스쿨입니다. 저는 비전스쿨을 수료했다고 마쳤다고 했는데 비전스쿨이 저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증은 비전스쿨의 수료를 그리고 비전스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은 저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참아내셨는지요. 그래서 나는 비전스쿨을 수료하기보다 지금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BMC와 비전스쿨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빚어가고 비전스쿨의 완성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CBMC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순종과 하나됨으로 주님의 소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57기부터 지금 127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앞으로도 300기, 500기 계속 이어지길 또 바라면서 아마 여기서 비전스쿨 수료하면서도 우리 동창회 아마 소식을 모르신 분들은 중앙회로 연락하시면 각 동창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57기 비전스쿨 간증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셔서 한번 중앙에 연락을 하셔서 내 기수가 몇 기인지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하여튼 좋은 동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대선배님들 57기 대선배님들 말씀 너무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57기 동계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